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신병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게 법원 판단을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과의 상의 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쌍방울 그룹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3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전방위로 수사한 만큼 최소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단식으로 쇠약해진 제1야당 총수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1,600쪽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수백 쪽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가족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변호사를 교체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도 직접 재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전 부지사 등이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냈다가 번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돌연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다며 정치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판사의 신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례없는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인데다 자료가 방대해 심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오늘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비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은 의원들이 가부결 여부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하지만 또 다른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의원은 지도부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는 게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맞받는 등 당내 갈등은 이미 수습이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통합비대위로 당을 단합해야 하는데 배신자 척결 등 6.25 전쟁 중에나 할 말을 한다며 민주당인지 공산당 독재 정권인지 헷갈린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의 4파전으로 치러질 내일 원내대표 경선에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영장 청구의 결과 대표가 일시적으로 구속된다 해도 그것은 대표의 사퇴 이유가 될 수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특히 의원 168명 중 161명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반동문자 색출과 사법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일가족 5명이 서울과 김포 등 3곳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부검 결과 7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는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어머니는 숨지기 직전
자녀들이 함께 세상을 떠나자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 등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 이들 중 70대 여성과 10대 손녀는 피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락사한 채 먼저 발견된 40대 여성 오모 씨를 뺀 4명의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목 부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질식사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손녀는 엄마 오 씨가, 할머니는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두 자녀 중 누군가 각각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머니를 숨지게 한 걸로 의심되는 40대 아들과 딸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취재 결과 70대 여성은 숨지기 직전인 지난 22일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자고 한다고 동생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애들이 자꾸 죽자고 하는데 죽어야 되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유족들은 이들 가족이 숨진 남성의 아내 오 씨에게 수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오 씨는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하다 쫓기는 신세가 되자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이 도피 생활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딸하고 둘이 도망갔다니까요. 지난 6월엔 지인들로부터 2억 7천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과 가족들은 숨지기 일주일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기도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회 보니까 며느리가 외제차를 소유한 게 나와서 아마 자격 요건이 안 될 거다라고. 경찰은 사망 직전 오 씨가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이 숨진 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숨지기 전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가 빚어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에는 주차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주거동, 사람이 사는 4개 동의 외벽이었습니다. LH는 이 사실을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에 보고받았는데 공개하지는 않고 최근 조용히 보강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2025년 입주 예정인 인천 검단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20층짜리 13개 동, 1,200여 세대 대단지로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이 아파트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곳은 주거동 건물 지하의 외벽 6군데. 이 외벽은 기둥 대신 건물 전체에 하중을 떠받치기 때문에 외벽이 부실하면 자칫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근 누락은 지하 공사를 마치고 지상으로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0.5에서 3% 정도 지금 모자라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감리 쪽에서 전수조사해서 확인한 건 수치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LH가 설명하는 3%는 지하 전체 벽면 대비 6개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들 6개 벽면은 정상 철근량의 17%에서 많게는 50%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 감리회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LH에 보고했지만 LH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1일 외벽에 철근을 덧대는 보강을 지시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시기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LH 측은 설계 회사가 오류를 인정했으며 감리를 담당한 회사는 과거 지하 주차장 붕괴가 발생한 아파트의 감리 담당 회사로 LH 전관과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 근처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총선을 6개월이 앞두고 공개 행보가 늘면서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운동화를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 시장 안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묵과 연근 등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다치셨나 봐요. 교통사고 나서 좀 다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사저 근처 전통시장 방문이지만 공개적인 외부 행사는 지난달 구미에 있는 부친 생가를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서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발언 없이 20여 분 동안 시장을 둘러본 뒤 떠났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사저를 찾아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더 자주 모습을 비추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에도 그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